안녕하세요. 리그 오브 레전드 원딜 포지션에 대한 네 번째 강연 지금 시작해보자고요. 아군과 맞추면서 이제는 어떻게 상황에 대처해야 하는지 한번 알아봅시다. 가보자고요. 원딜의 2차 전직에 따른 맞는 서포터는 정해져 있다. 그래요. 맞는 서포터는 이미 정해져 있기 마련이라고요.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2차 전직 기준으로 갑니다. 1차 전직에 대한 내용은 꺼내지 않습니다, 이제. 각 성향별 맞는 서포터는 이미 분류가 정해져 있다. 자, 그럼 마스터닉스부터 가보도록 하죠. 특징. 이 모든 것을 깨닫고 어떻게 게임을 이겨낼지 깨달음의 경지에 다다른 유저들로서 이들은 대부분 머릿속에 게임을 이길 방법을만을 하고 있기에 자신들에게 라인전은 무조건 빠르게 끝내야 하는 하나의 과정으로 생각하고 있다. 그래, 라인전 자체가 그냥 무조건 빠르게 끝내야 하는 과정이라고 밖에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이제는 그냥 과정일 뿐이다. 라인전은 순회 공연을 하기 위한 과정.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항상 상자를 찍어 누르는 픽을 선호하면 가장 잘 누르고 있는데 이게 뭔가 부족해. 여기서부터 뭔가 부족해. 항상 혼자서는 라인전을 풀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그 이유는 생각해보면 간단한데 내 자신의 심폐한의 딜만으로는 상대를 이겨내기 힘들기 때문이다. 그래, 아무리 잘하더라도, 아무리 원딜의 정점이 다 달라서 다 올랐다고 해도, 다 다르다고 해도 이게 있잖아. 혼자서 두 명을 어떻게 다 잡을 건데? 해봤자 한 명이 최대한으로 잡는 건데. 최대한으로 해봤자 한 명을 잡는 것 뿐일 텐데 어떻게 두 명을 한 번에 다 잡아낼 수 있겠냐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 서포터들이 도와야 된다고. 이 마스터리스트를 어떻게 돕냐, 그것을 이제 알려줄게.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으며 오로지 또 다른 딜만이 필요한 것이다. 이들이 라인전을 순조롭게 이기기 위해서는, 승리로 가기 위해서는 자신의 딜 플러스 보조로 넣는 딜이 필요한 것이다. 보조로 넣는 딜과 내 딜. 그러니까 이 두 개로 계속해서 상대를 조지는 거라고. 그렇기에 이 마스터닉스와 바텀들을 꿈꾸고 있다면 이들은 무조건 딜을 메꿔줄 수 있는 딜 서포터 유저와 하기를 바란다. 그래야지만 소토도 편하면 자신도 편하다. 왜냐? 이 마스터닉스는 모든 것에 다 올리긴 하거든. 근데 딜 서포터가 필요한 이유가 뭐냐? 내 딜을 메꿔줄 수 있거든. 내가 부족한 딜을 메꿔주고 그 이후에 상대를 압살해버릴 수가 있거든. 내 부족한 딜과 보조 서포터가 넣는 딜을 넣어가지고 그래야 상대를 압살할 수 있거든. 그제서야 마스터니스는 라인전을 이길 수가 있거든. 그래, 보조로 딜을 넣어 상대를 압살하는 것을 도와라. 그것을 말하고 싶다, 마스터니스는. 그러니까 가장 선호하는 서포터가 딜 서포터, 마스터니스는. 셋오베아 특징. 게임 메타를 아무리 읽고 해석해봐도 이것을 더 깨뚫는 좋은 챔피언이 있다는 것을 느끼고, 그것들을 대부분 찾아내는 유저들로서 이들은 대부분 라인전부터 게임이 끝날 때까지 오로지 혼자 행동하는 유저들로 볼 수가 있다. 이들은 이미 상대에 따라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이미 꿰뚫고 있기에 이들이 할 상황만을 만들어준다면 알아서 모든 것을 해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그냥 지속 딜력이 거의 하는 챔피언이 지속 챔피언 딜력이기 때문에 그냥 이들이 딜을 넣을 수 있는 상황만 만들어준다면 알아서 모든 일을 해낼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상황을 만드는 챔피언. 물론 힘든 상황이 찾아오더라도 그것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이들은 지니고 있다. 힘든 상황이 오더라도 해낼 수 있는 능력, 그러니까 그런 능력을 지니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메타를 깨뜨고 다른 챔피언을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이들은 라인전이 진다면 한타에서 활약을 하고, 라인전에서 만약 이긴다면 그때부터 끝까지 활약이 가능한 그런 분류의 2차 전직의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들은 오로지 상황을 만들어주는 그런 도구, 서포터를 원하고 있다. 만일 바텀 듀오를 2차 전직과 꿈꾸고 있다면 한타 챔피언을 다루는 서포터와 듀오를 하기를 바란다. 정말 환장의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야. 어떤 상황이 펼쳐지냐. 그러니까 한타 챔피언이 이니시를 걸어주면 거기에 완벽한 폭딜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넣는다는 거지. 그러니까 활약이 가능한 상황을 만들어 주어라, 한타 서포터. 여기서 제일 잘 어울리는 서포터가 한타 서포터. 그 다음 탄드로피아.
자신만의 확고한 챔픽이 있는 사람들. 특징. 이들은 메타든 무엇이든 자신에게 맞는 것을 해야지만 제대로 실력이 나오는 유저들이다. 아무리 메타에 맞다고 해도 자신의 성격이 맞지 않아서 할 수가 없다고 볼 수가 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이들이 정한 픽을 못하는 것이 아니다. 이들은 그 자신이 정한 픽이 정점에 다른 이들이라는 것이다. 정말로 자신에게 맞는 성향에 맞는 픽을 하여 플레이하는 유저라고 볼 수 있으며 이들의 플레이는 남들이 자신의 챔피언을 하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다고 볼 수가 있다. 왜냐? 자신의 챔피언만큼은 정점에 달았기 때문에. 그러니 자신이 하는 행동에서만큼은 이해력이 남다르다고 할 수 있지. 애초에 플레이 스타일과 챔피언이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못할 수가 없게 되는 것이다. 내 성격하고 챔피언이 너무 잘 맞아 떨어져서 못할 수가 없다. 그냥 뒤에서 짤짤이 넣는 게 이 사람들이 원하고 제일 잘하는 일이다. 그러나 이들에게는 커다란 단점이 있다. 바로 대부분의 픽들이 이동기가 없는 챔피언으로 이루어져 있는 뚜벅이라는 것. 존나 그게 엄청난 단점임. 항상 상대의 공격이 취약하다는 것. 그것을 알아줘야 된다고, 이 탄드로피아에 있는 챔피언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최고의 효율을 낼 수가 있다. 이들은 딜이든 이니시든 유틸이든 무엇이든 혼자 할 수 있기에 오로지 이들을 지켜줄 수만 있다면 항상 최상의 효율을 뽑아낼 수가 있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만일 바텀 듀오를 이들과 꿈꾸고 있다면 언제든지 지켜줄 수 있는 탱 서포트와 듀오를 하기를 바란다. 이들을 지켜주기만 해도 이들이 다 할 거야. 이니시, 딜, 유틸 뭐든지 다 한다고. 탄드로피아에 있는 이 사람들은. 그 탄드로피아에 있는 챔피언들이 다 그렇게 설계되어 있기 때문에 이니시도 되고 유틸도 되고 뭐든 다 된다고. 진짜 완벽한 자신만의 챔피언이 이 탄드로피아에는 있기 때문에. 그러니 어떻게든 이들을 어떻게든 지켜주기만 해라. 그러면 알아서 승리할 수밖에 없을 거야. 진짜로. 너희들이 이 완벽한 멀리서 적응만 하는 완벽한 왕자님을 만나서 지켜주기만 하면 정말로 게임을 이길 수밖에 없다니까. 진짜 장담한다. 그 다음에 슈차라스 특징. 이들은 아직 게임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이해를 잘 하지는 못하더라도 정말로 실력만은 갖추고 있는 미친 피지컬 유저들이다. 진짜로. 이 새끼들한테 뭔가 보존거나 상황을 만들어주기만 하면 존나 날라다닌다니까. 슈차라스 이 2차 전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다. 이들의 게임을 애초에 피지컬로 풀어나가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필요가 없다. 그냥 피지컬이 원툴임. 2차 전직의 슈차라스는. 오로지 상대를 죽이고 그 죽인 시점에 이득을 불려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렇게 이들은 교전 판단력이 상당히 뛰어나다고 볼 수 있다. 그래, 상황 판단력과 어떻게 싸워야 될지 그런 판단력이 존나가 뛰어나다고. 이런 사람들이 존나 사실 어찌 보면 제일 잘하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지. 그냥 싸움을 존나 잘하고 어떻게 싸워야 될지 이미 다 파악하고 있으니 자신이 언제 들어가고 언제 빠져야 할지를 이미 알고서 상대에게 덤벼드는 것이다. 그래, 내가 언제 이길지 다 알고 있어. 그래서 언제든 싸움을 이길 수가 있다고. 그렇기에 항상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고의 성장과 자신의 피지컬 발휘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런 보조가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보조만 맞춰준다면 정말로 완벽한 환상의 시너지를 낼 수가 있다고. 진짜 이들에게 보조만 맞춰주면 진짜 최고가 될 수 있다. 최고의 왕자님으로 만들 수가 있다고. 이들에게 보조만 맞춰준다면. 그렇기 때문에 만일 이들이 한타에 진입했을 때, 소규모 대전에 진입했을 때 더욱 강하게 해주고 이들이 상황을 만들어갈 때 더욱 순조롭게 만들어주고 언제든지 상대를 이길 수만 있게만 만들어줄 수 있다면 완벽한 왕자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다. 진짜로. 진짜 얘네한테 뭐든지 투자만 한다면, 뭔가 보조로 뭔가 붙여주기만 한다면 최고가 될 수 있다고. 시차라스의 이 2차 전직은 진짜로. 그렇기에 만일 바텀 듀오를 원한다면 자신의 보조해줄 틸 서포트와 듀오를 하길 바란다. 정말로. 나도 처음엔 시추아라스였다. 진짜. 시추아라스라는 2차 전직으로 플래티넘까지 찍었지만 지금은 떨어져서 골드지만, 진짜 시추아라스가 진짜 잠재력이 개쩌는 2차 전직이라고. 그렇기에 만일 이런 시추아라스와 듀오를 원한다면 자신의 보조해줄 틸 서포트와 듀오를 무조건 하기를 바란다. 진짜 엄청난 시너지를 낼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대부분 알려주고 싶은 게 있는데, 대부분의 이 전직이 마스터닉스로 바뀌게 된다. 이 사람들이 결국에 정점에 오른다고. 이 사람들이 결국엔 원딜의 정점에 올라 모든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그런 인물이 된다고. 알겠지? 시추아라스가 어찌 보면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2차 전직이다. 그리고
이후에는 같이 동행하던 서포터가 결국엔 딜 서포터가 되는 거지. 유틸 서포터로 보조만 해주던 것이 진짜 이제는 딜까지 해주는 딜 서포터로 전향된다는 거. 시추아라스가 언젠가는 마스터 디스로 바뀌게 될 것이다. 언젠가는 시추아라스가 나는 원딜의 정점에 오를 것이라고 장담한다. 나는 그 정도로 시추아라스의 잠재력과 잠재력과 가능성을 믿고 있다. 알겠지? 섀도우 베어가 탄드로피아는 너무 고집이 세단 말이야. 자신의 챔피언을 한다는 너무 확고해. 너무 확고해. 자신의 챔피언에 대해서. 그래서 다른 전직으로 솔직히 잘 넘어갈 수는 없을 것 같거든. 섀도우베어와 탄드로피아는. 근데 시추아라스가 마스터 디스로 넘어가는 것은 가능함. 왜냐? 게임에 대해서 이해도만 올라가면 되는 상태이기 때문에. 시추아라스는 게임에 대한 이해도만 올라가면 자연스럽게 원딜의 정점에 오르고 게임의 정점에 오르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잠재력이 넘치는 사람들은 그냥 피지컬을 극대화시켜주면 된다는 거야. 알겠지? 그리고 이후에 계속 이 2차 전쟁에 시추아라스와 듀오 하다가 이후에 마터니스가 되고 서포터들은 딜 서포터가 되어라. 오로지 피지컬을 극대화시켜 주어라.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이게 각 2차 전직마다 잘 맞는 서포터라는 것이다. 알겠지? 나는 이미 원딜의 정점에 올라서 마터니스일 것 같거든? 마터니스인 듯? 실력을 발휘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맞춰야 한다. 서로의 실력을 최상으로 발휘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그들에게 맞춰줘야 한다. 맞추지 않고 하면 신기한 일이 발생한다. 한쪽은 라인전을 이겨서 세게 게임을 굴릴 생각을 하고 한쪽은 라인전을 버티고 한타를 볼 생각을 하고 이러면 진짜 사람 미친다 씨발. 나는 무조건 집어삼키고 압살해야 되는데 내 서포터 도구려는 무조건 버티고 그냥 후반 가자는 마인드. 개 씨발 존나 빡치는데 듀오라서 욕할 수도 없다. 그러니까 한쪽이 맞춰야 된다. 그렇게 어느 한쪽으로는 무조건 맞추고서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게 성격이 맞고 플레이 스타일이 맞아야 결국엔 바텀에 시너지가 나서 상대를 압살할 수 있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어느 한쪽에 제대로 중점을 두어야지만 바텀의 목표가 확실하게 정해지기 때문이다. 완전히 버티던가 완전히 압살하던가 그 둘 중 하나만 하라고 진짜. 그렇기 때문에 서로의 성향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아무렇지 않게 했다가는 서로의 생각이 엇걸려 감정만이 듀오를 하는데도 상할 뿐이라는 것이다. 서로를 생각하고 위한다면 더욱 맞춰줘야 한다. 게다가 한쪽이 비틀려버리면 한쪽의 실력이 정말로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다. 그래, 한쪽이 너무 특색이 다르고 성향이 다르면 한쪽의 실력이 정말로 제대로 나오지 않게 된다고. 그리고 이 한쪽의 실력이 제대로 나오지 않는 이게 원딜들이 자주 겪는 거지. 도구련들이 나를 안 맞춰줘가지고 실력이 나오지 않는 그런 상황들. 그게 존나 많다 원딜들은. 그래서 그걸 감수하고 가야 되는 게 바로 원딜이라는 포지션. 자신은 어떠한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이것도 듀오가 받쳐주지 않고 다른 것만을 보고 있으니 그만큼 괴로운 상황이 없다는 것이다. 자신은 이미 게임을 어떻게 풀어나갈지 계획이 다 되었고 판을 다 맞춰 놓았는데 그것이 진행이 안 된다는 거야. 얼마나 고통이겠어 원딜들이. 너희들 톱부터는 이제 알아야 된다고. 맞추기 어려우면 그냥 카르마를 해라 제발. 카르마는 모든 서포터들의 밸런스 픽이라도 모든 것에 특색이 있고 성향이 있기에 그냥 카르마 하나만 픽해도 원딜들은 숨을 쉴 수가 있게 된다. 알겠지? 결국에 맞춰지지 않았을 때 이기는 방법은 상체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는 것뿐. 그래, 결국엔 서로의 생각이 틀리고 엇갈렸을 때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 뿐이라는 거. 상체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는 것. 서로가 듀오를 하는 이유는 빠르게 합을 맞춰 바텀을 질누른 뒤에 승리를 차지하고서 하자고 하는 것인데 그것에서 한참 멀어져도 멀어지게 되는 것이다. 오로지 상체에게 기득이 될 수밖에 없게 된다고. 이렇게 서로가 생각이 틀리고 플레이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면, 그리고 서로의 진짜 실력을 뽐내고 싶다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맞추고 게임을 해야 된다. 그렇게 신이 되고 게임을 지배해야 된다는 거지. 자신이 픽한 챔피언이 란전에서 빛을 보여야 하는 챔피언인데 어째서 왜 초반에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냐고. 이렇게 같은 새끼들아. 나는 빛을 발하고 싶어요 초반에. 아 진짜 도구만 잘 걸리면 나도 잘 팰 수 있는 상대들. 아니 내가 왜 욕을 먹어야 되냐고. 난 이해가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지. 도구가 이상한 픽을 해가지고 내 실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그게 얼마나 억울하고 슬픈 일인데. 그리고 서로의 진짜 실력을 알고 뽐내고 싶다면 필연적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를
맞추고 게임을 해야 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맞춰줘야지만 진짜 실력이 나온단 말이야. 자신이 픽한 챔피언이 그래 라인전에서 빛을 봐야 된다고 진짜. 아니면 진짜 그 크방 가서 한타에서 빛을 보거나 그게 맞춰줘야 된다고. 서포터하고 원딜의 챔피언이 알겠지? 서포터가 라인전 챔피언이 한타를 보는 챔피언이다. 그대로 챔피언의 픽의 이유가 그대로 썩어버려서 아무것도 아니게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그래 이게 빛을 봐야 초반에 빛을 봐야 되는 챔피언과 그냥 구크반에 한타를 바라보는 서포터가 만났다. 그럼 좆된다. 물론 서로의 실력이 출중하다면 상관이 없긴 한데 그대로 챔피언이 썩는 경우가 더 많다는 거지. 왜냐? 서로의 그 챔피언마다 드러나는 그 포인트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활약할 수 있는 포인트 지점이 다르기 때문에 그게 달라서 한쪽이 무조건 썩을 수밖에 없다. 근데 대부분이 썩는 것이 원딜일 수밖에 없지. 왜냐? 원딜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숟가락일 뿐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래. 왜냐면 서포터는 다른 상체한테 붙을 수도 있잖아. 근데 원딜은 그게 안 돼. 망하면 그냥 쏠딱 망해야 되는 부분. 그냥 자신이 활약하는 지점에서 활약하지 못하면 그냥 망하는 부분. 원딜들은 그런 라인이다. 자신이 활약할 때 활약해야지만 활약할 수 있어야지만 진짜 실력을 내뿜을 수 있는 라인이라는 거야. 그렇게 정말로 바텀 듀얼을 완벽히 해놓고 싶다면 진짜 서로에게 맞춰줘라. 진짜 제발 맞춰줘. 제발 그냥 못하겠으면 카르마라도 박아줘. 제발 카르마 나 다 존나 사랑한단 말이야. 제발 알겠지? 난 카르마가 좋아. 그냥 못하겠으면 카르마 승률 올리고 오란 말이야. 알겠지? 알겠어? 제발 부탁할게. 그러니까 정말 서로의 실력을 알고 진짜 게임을 지배하고 압살하고 싶으냐 서로에게 맞춰주라고. 서로가 활약할 수 있는 그 포인트 지점을 맞춰주라고. 알겠지? 서로에게 맞춰주는 게 진짜 중요하다. 그런 포인트 지점을 맞춰주려고 했는데 그냥 그 사람에게 그 사람을 믿고 그 사람의 그 뭔가 특색을 더 강력하게 만들어주라는 소리지. 그 사람만의 색깔을 더 강하게 만들어주라고. 진짜 내가 말할게. 상대를 맞춰줄 수 있는 자가 진정한 고수인 것이다. 상대에게 맞춰준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이 실력자라는 것이다. 진짜 장담함. 그만큼 실력자이기에 맞춰줄 수 있다는 거지. 상대가 어떤 사람이고 어떤 사람인지 분석을 했기에 내가 맞춰줄 수 있다는 거야. 만일 게임에 의도도 없고 자신이 챔피언을 바꿔가면서 플레이하지 못한다면 그만큼 실력이 없다고 스스로가 깨달아야 돼. 정말 하나밖에 못하는 병신이라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모든 것을 다룰 수 있고 항상 상황에 맞는 것을 플레이할 수 있어야지만 진짜 리그 오브 레전드의 고수, 진짜 리그 오브 레전드의 왕자님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지. 그렇게 해야지만 언제든지 실력을 발휘하고 게임을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진짜 완벽한 왕자님이라고 부를 수 있다고. 근데 너희는 어떤 사람이야? 어떤 포지션을 즐기고 있어? 항상 나만 내 플레이 스타일만 고집하잖아. 내 챔피언만 고집하잖아. 그러니까 안 된다고. 서포터들도 똑같다. 왜 진짜 내 챔피언들만 고집하냐고. 진짜로. 진짜 고수는 상대에게 맞춰준다고. 그것을 알아야 된다고. 상대에게 맞춰주는 자만이 진짜 고수다. 상대를 분석하고 상대를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 알기 때문에 내 챔피언을 다른 걸로 바꿔줄 수 있고 상대방에게 맞춰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그게 진정한 고수다. 그렇게 해서 게임을 휘어잡아 나가야 된다고. 나는 그렇게 말해주고 싶다고. 나는 그렇게 해야 된다고 장담한다. 진짜. 그렇게 상대에게 맞춰주는 것을 거슬려하지 않도록 해라. 이제부터는 상대가 맞추는 것은 게임을 이기고 싶다는 욕망을 그저 드러내고 얼마나 열정적이를 또한 드러낼 수가 있다는 거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을 했다가는 바텀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아니 자꾸 성향과 플레이 스타일이 틀리게 되는데 어떻게 이길 수 있냐고. 이게 난 이게 자꾸 틀리는데 듀얼을 원하는 이유를 알 수가 없어. 틀리는데도 이기지 못하는 이유를 이상한 데서 찾는 그런 것들 이해할 수 없다고. 네가 맞춰주지 않아서 그냥 못 이기려고. 알겠어? 나는 맞춰주기만 해도 그냥 게임을 손쉽게 이길 수 있는데 왜 맞춰주지 않는 거냐고. 도대체가. 그렇기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만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지. 듀얼을 할 때는. 그렇게 되면 바텀은 절대로 이길 수가 없다. 계속 틀리기 때문에.
계속 틀리는 상황이 많기 때문에 바텀의 목표는 확실해야 하며 항상 자신의 실력을 최상으로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그 누구도 아닌 자신이 맞춰 나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픽을 바꿈으로써 내가 실력을 내뿜을 수 있는 환경을 또한 이렇게 맞추라는 거야. 내가 바꾸란 거지. 내가 또 다른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 이렇게라도 맞출 수가 있다는 거야. 내가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환경을 이렇게 또한 맞출 수 있다는 소리야. 그렇게 말하고 싶다고. 네가 픽을 맞추는 것조차도 네가 실력을 더 내뿜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다. 그것을 알고 있어라는 거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깨달아야 된다고. 알겠어? 그렇게 자신이 애초에 게임을 위해서 서포터와 설계를 해 나가는 것이다. 서포터가 원딜과 설계를 해 나가도 되고, 원딜이 서포터와 설계를 해 나가도 되고, 그냥 모르겠으면 한쪽을 무조건 미드포춘이나 카르마를 해라. 그러나 잘하는 사람이 그런 반반 픽을 해야겠지. 진짜 잘하는 사람이, 아니 잘하는 사람이래, 못하는 사람이 반반 픽을 해야겠지. 카르마나 미드포춘. 그러니까 그냥 잘하는 사람에게 맞춰주라고. 그래야 바텀이 이길 확률이 더 높아진다고. 알겠어? 자신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는 그쪽의 전문가와 합을 맞추어 바텀을 이기는 것이다. 그래, 앞서 말했지. 내가 그에 맞는 이천직이 따른 맞는 서포터가 있다고. 그러니까 그런 분류의 전문 서포터와 합을 맞춰서 바텀을 이기라는 거야. 알겠지? 그러니 바텀엔 최고의 실력을 내는 전문가를 2명을 만든다고 생각하면 편하다. 그래. 한쪽은 존나 잘하는 원딜, 한쪽은 존나 잘하는 서포터. 이건 질 수가 없다. 란전. 서포터가 해주는 상황에 자신을 맞춰, 서포터가 만들어주는 상황에 자신을 맞추어서 완벽히 최고의 상황을 만들 수 있는 전문가가 되어 바텀이라는 라인을 어떻게든 지배할 수 있도록 하라. 어떻게든 압살할 수 있도록 하라. 그래, 물론 원딜러가 미스포춘을 계속 픽하는 것으로 맞춰줄 수는 있지만, 미스포춘은 존나 캐리력 없고 오로지 반만 픽이라서 원딜이 캐리력 안 된단 말이야. 하지만 너희가 카르마를 해준다면 정말로 원딜이 자신의 성향을 드러낸 그런 픽을 함으로써 내 캐리력을 더 높일 수가 있다고. 알겠지? 그렇게 바텀이라는 라인을 지배해야 된다고. 스스로 서로에게 맞춰주는 것으로 그렇게 바텀을 해야 된다고. 근데 너희는 어떻게 하냐고. 지금 존나 자기 할 것만 고집하면서 상대방에 맞춰주지 않고 있잖아. 그러니까 게임을 이길 수 없고 바텀의 라인전을 이길 수가 없다는 거야. 알겠지?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비하기 위한 동선을 항상 짜야 된다. 그래, 항상 설계해야 된다고. 항상 설계. 사이드는 항상 오브젝트가 있는 쪽으로 움직여준다. 원딜이 사이드를 가는 방향은 최대한 항상 오브젝트가 빠르게 나올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을 잡도록 한다. 그래, 원딜은 한타를 집중적으로 계속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브젝트가 있는 쪽으로 움직여줘야 된다고. 원딜을 하는 이유는 교전과 포탑 철거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데, 오브젝트 교전을 하지 않고 사이드만 관리한다면 그것은 두 가지 할 일 중에서 한 가지를 제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야. 그렇기에 자신이 사이드를 갈지라도 한 번은 탭을 누르고 드래곤과 바론 중 어떤 것이 더욱 빨리 나온지를 확인해야 된다고. 그걸 확인해 하면서 내 동선을 짜맞출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원딜 왕자님. 그렇게 동선을 짤 수 있도록 한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제부터는 미드를 가겠지. 미드를 가기 때문에 상관이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만일 내가 제일 세고 내가 게임을 휘어잡아야 된다면 사이드를 가서 더 빨리 오브젝트가 나오는 쪽을 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동선을 짜야 된다는 거. 그러니 예를 들어 이렇게 한다. 상대 탑 1차 포탑과 상대 바텀 1차 포탑이 살아있다. 이럴 때 탭을 누르는 것이다. 탭을 누르고 오브젝트가 가장 빠르게 나오는 쪽으로 동선을 잡고도 진출을 하는 것이다. 바텀 1차 포탑이 살아있는 경우는 내가 존나 못 컸다는 소리겠지? 그렇게 오브젝트가 더 빠르게 나오는 쪽으로 동선을 잡고도 진출하는 것이다. 여기서 서포터까지 나를 따라와준다는 베스트. 오브젝트가 나오는 쪽으로 진출하기 아무리 멀더라도 오브젝트 교전에 참여하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서포터가 왜 따라오라고 하냐면 내가 가는 방향의 동선에 주변에 시야를 먹어줄 수가 있거든. 그 와드 시야석 3개를 내 주변에 다 깔아주면 원딜은 더 완벽한 영역을 내뿜을 수 있다고. 그렇게 서포터는 원딜 중심으로 플레이하게 된다는 거야. 아무리 상체가 잘한다고 해봤자 너의 두유는 누구지? 원딜이라고. 원딜. 그래, 원딜의 중심에 맞춰야 된다고. 원딜 중심으로 항상 시야를 먹고 해야 된다고. 그렇기 때문에 원딜이 항상 오브젝트 있는 쪽으로 동선을 짜야 된다. 알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동선을 짜서 서포터와 원딜이 같이 시야를 먹는다는 느낌. 알겠지? 그러니까 서포터가 시야를 먹는 것은 이 왕자님을 지켜야 된다는 느낌으로, 그런 분위기로 주변에 다 까는 거야.
근데 여기서 있잖아. 원딜이 어차피 가는 곳이 오브젝트 있는 쪽이기 때문에 어차피 오브젝트 있는 주변에 시야를 먹을 수밖에 없어. 그러면 원래 서포터들이 해야 할 일, 원딜은 해야 할 일을 하고 원딜들은 안전하게 CR을 먹고 CS를 먹고 교전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러면 이게 완전히 화상적인 시너지를 본다는 거야. 너희들은 서포팅을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상체 중심이 아니고 원딜 중심으로 해야 된다고. 그리고 원딜이 이렇게 오브젝트가 있는 쪽으로 하지 않는다면 물론 다른 상체에 붙어도 돼. 다른 상체, 다른 오브젝트 중심으로 하는 상체에 붙어도 되는데 다른 오브젝트 중심으로 하는 상체에 붙어야 돼. 만일 원딜이 오브젝트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여기서 오브젝트를 중요시하는 원딜이 진짜 잘하는 원딜 왕자님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오브젝트가 있는 곳으로 동선을 짜는 원딜을 만나서 듀얼을 해야 된다고 서포터들에게 상담한다. 나는 말해주고 싶다. 이런 원딜이 진짜 최고의 딜러고 최고의 왕자님이다. 그렇게 해야지만 교전에 참여하기가 쉬워지고 이렇게 교전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면서 계속해서 사이드를 가는 것이라고 나는 말할 수 있어. 나는 말하고 싶어. 그렇게 오브젝트를 챙길 확률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무지성으로 사이드를 갔다가는 후반에 상대에게 오브젝트가 다 뺏겨져 있는 상황이 결국에는 연출되어 있을 것이다. 그렇게 되면 더더욱 게임을 이길 수가 없게 되기에 이것을 미리 예방하면서 행동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 용 4마리 먹는 게 그게 얼마나 중요한데 게임 하는 데는. 그러니까 무조건 챙기고 발언도 무조건 챙기고 그 오브젝트는 다 챙길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그러니까 오브젝트가 나오는 사이드로 동선을 잡을 수 있도록 하라. 원딜 또한, 원딜 왕자님 또한 알겠지? 항상 탭키를 누르고 드래곤과 발언 둘 중에 뭐가 더 나올지 항상 먼저 캐치하고 그쪽으로 동선을 잡으란 말이야. 알겠지? 그렇게 동선을 잡아야 오브젝트도 모두 챙기고 완벽한 교전 타이밍에 교전할 수 있다는 거. 예상치 못한 교전에 대응할 수 있게 된다. 그래. 게다가 굳이 오브젝트가 아니더라도 이렇게 동선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이렇게 오브젝트를 중심으로 동선을 잡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대부분의 싸움은 서포터와 정글러가 시야를 먹기 위해서 이 주변을 돌아다니면 일어나는 쏘기만 싸움인데, 그래, 오브젝트를 결국에 먹기 위한 쏘기만 싸움인데, 이 싸움을 위해서 오브젝트 쪽에 붙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들의 싸움은 합류에 이득을 굴려가며 게임을 더욱 굳혀가는 것이다. 솔직히 원딜은 정글러하고 서포터만 있어도 되거든. 미드탑은 필요가 없긴 해. 솔직히 원딜한테는. 그러니까 이 둘에 어쩔 수 없이 붙어있게 만드는 것이 오브젝트로 동선을 짜는 것이. 그러니 모든 확률적으로 높은 싸움이 일어나는 곳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동선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 오브젝트 있는 곳이 솔직히 싸움이 더 많이 일어나긴 하잖아. 원딜은 교전을 하라고 있는 것이지 절대로 CX만을 축내고 있으라고 하는 라인이 아니라는 점을 항상 내 머릿속, 왕자님의 머릿속에 박아두고서 행동을 바래.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합류에 팀적으로 이득을 보는 것을 목표로 두어야 한다고. 그렇게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예상치 못한 모든 싸움에 대응할 준비를 미리 한다고 생각하면 돼. 그저 내가 오브젝트가 있는 쪽으로 동선을 짜는 것은 이미 자신은 성장을 하면서 언제든지 교전에 참여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이 정글러와 서포터에게 보여야 된다는 거야. 그게 자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그렇게 내 상황, 교전 상황을 스스로 판을 이미 미리 설계를 하면서 들어가야 된다는 거야. 그만큼 원딜이 치밀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지. 그렇게 자신의 상황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 미드 있기 마련일 거야. 대부분 탑과 미드가 사이드로 가고 그런 상황이 대부분일걸? 하지만 그놈들이 가지 않을 때 우리가 가야 된다. 그런 상황일 때 오브젝트 중심으로 사이드를 가야 된다는 거. 그렇게 내 교전이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글러와 서포터가 하는 일에 붙는다 는 마인드. 그런 마인드로 사이드로 가서 CS를 먹고 성장하면서 이놈들이 진짜 싸울 때 서포터와 정글러가 진짜 이니시를 걸고 싸우기 시작할 때 직접 빠르게 협력해서 모든 것을 다 쓸어버린다. 그런 마인드로 원딜을 해야 된다. 알겠지? 이미 계속 자신은 사이드에서 성장을 하면서 언제든지 교전에 참여할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 그걸 말해주고 싶다고. 그렇게 자신을 만들어야 하는 것이다. 원딜에게 교전은 정말로 중요한 부분이라 빼먹을 생각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된다. 게다가 팀이 교전에서 패배하여 게임의 역전을 막기 위해서라도 무조건 필요한 플레이라는 것이다. 그래, 조전에 이놈들이 솔직히 질 수도 있잖아. 무조건 이긴다는 보장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합류해서 무조건 상대를 죽여버린다는 마인드로. 알겠지? 내가
교전에 참여해서 상대를 압살하고 상대를 이기지 못하게 만든다는 그런 마인드로 상대를 절대로 이길 수 없게, 교전에서 이길 수 없게 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다고. 너희는 너희가 진짜 원딜 왕자님이 되고 싶으면 항상 맵을 보고 팀의 상황을 보고 아군에게 혹시나 발생할 있는 싸움을 혹시나 예방한다는 마인드로 계속해서 임하라. 그리고 또 게임을 절대로 넘어가지 않도록 굳혀라. 교전에서 지지도 않게 만들고 오브젝트도 챙기고 내 성장도 사이드로 가서 하고 다 하란 말이야. 다 해야지만 정말로 승기를 잡을 수 있는 라인이 이런 라인 원딜이라는 포지션인 거야. 진짜 모든 것을 다 설계하고 판을 짜야 되는 라인. 이제 알겠냐? 너희들이 얼마나 원딜을 하대하게 되는지 이제 알겠냐고. 너희들은 이 원딜을 지키기만 해도 게임을 이길 수가 있다. 물론 진짜 잘하는 원딜 왕자님을 말했다. 알겠지? 상대를 모두 있을 때 가야 하는 것이 사이드이다. 사이드라는 곳은 어째서 브루저와 미드라이너가 가야 할까? 이들이 원딜보다 솔직히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 씨발 이렐리아 야수 봐. 씨발 그냥 미니언 타고 돌아다니기만 해도 상대 다 썰어버리잖아. 근데 원딜은 그게 안 돼. 솔직히 뚜벅이 챔피언들이 많아가지고 솔직히 상대 스킬 다 맞고 그럴 수밖에 없다고. 그렇기 때문에 강력하지 않다고 할 수가 있지. 그렇게 강력하기 때문에 모든 상대를 이길 수 있다. 그래, 미드라이너와 브루저, 탑 라이너를 말하는 거지. 그러나 이들을 아무렇게나 보내면 그냥 죽어주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왜 그럴까? 제대로 성장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대로 성장을 하여 모두를 이길 수 있을 때 가야 하는 라인이 바로 사이드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 나는 그렇게 말하고 싶고 장담해. 제대로 성장을 하여 모두를 이길 수 있을 때 가야 하는 라인이 바로 사이드라는 것이다. 그렇게 제대로 성장해 모두를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사이드를 돌면서 관리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말하는 대로 미드에 박혀서 CS를 먹을 뿐이다. 그래, 물론 원딜이 사이드를 가면 더 힘들겠지. 왜냐? 뚜벅이 챔피언들이 더 많고 상대방은 얍삽 더 날렵하고 더 강하게 들어올 것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때 사이드를 갈 때 내 서포터가 따라온다면 어떨까? 서포터가 그놈들을 움직임을 제어해주고 오로지 내 딜을 넣는 것에 보조를 해준다면 뭐든지 이길 수 있게 된다고. 원딜 또한 아무리 브루즈와 미드라이너보다는 약해도 그 정도로 강해질 수가 있다고. 그렇게 성장을 하여 모두를 이길 수 있는 자신이 사이드를 돌아야 한다. 그것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모두가 말하는 대로 미드에 박혀서 CS를 먹을 뿐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아야 된다. 자신이 정말 강력하고 상대를 모두 이길 수 있다고 정말로 판단된다면 사이드를 가라. 사이드를 가서 오는 모든 적들을 집어삼켜라. 혼자는 안 되겠지만 정말로 참된 서포터를 만나서 서포터와 같이 사이드를 돌아라. 그렇게 계속 순회 공연을 하라. 그리고 자신의 팀에게 시간을 만들어 주어라. 나처럼 강해질 시간을 만들어 주어라. 그렇게 게임의 승기를 잡는 거지. 나 또한 이렇게 성장을 했으니 우리 팀 또한 성장할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으로 우리 팀 또한 나처럼 강하게 만든다. 그런 시간을 만들어 주는 것이 사이드를 가는 이유라고 말할 수 있다. 사이드를 가서 일단은 상대와 놀면서 이 시간을 번다. 그런 게 필요하다는 거지. 팀에게 내가 사이드를 가서 계속해서 상대를 불러와 상대를 잡아내면 그만큼 또 팀에게 시간이 만들어지면서 그때 팀은 또 알아서 할 것이다. 진짜 병신 새끼들이라면 아무것도 할 생각이 없겠지만 진짜 이길 생각이 있고 열정적이라면 무언가 할 거란 말이야. 그때 팀은 또 알아서 할 것이라고 나는 말하고 싶어. 사이드를 가는 궁극적인 목표는 팀에게 시간을 주기 위한 것이다. 팀이라는 것이 자신의 할 일도 제대로 해내지 못하니 정말로 제대로 해낼 수 있을 때까지 성장의 시간을 벌어내주는 것이다. 그리고 팀원 모두가 충족이 되었을 때 그때 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다. 그래, 모든 것이 준비되었을 때 정말로 팀적으로 움직이는 것이지. 결국엔 리그 오브 레전드라는 게임이 팀게임으로 모두가 잘 해줘야 이길 수가 있는 게임이란 말이야. 모든 게 갖추어지고 모든 게 완벽해야지만 이길 수 있는 게임이란 말이야. 그렇기에 모두의 성장을 위해서 사이드를 간다고 생각해야 한다. 내가 그저 한 몸 희생한다고 생각하고 사이드를 가야 된다고. 게임을 이기기 위해서는 팀원 전체가 기본적인 성장을 충족하여야지만 이길 수가 있다는 것을 나는 말하고 싶어. 그렇기에 사실상 사이드는 솔직히 말해서 팀원을 위해 가는 것이다. 내가 성장하기 위한 것도 있는데 팀원의 성장을 받쳐주기 위해서 가는 것도 있다고. 솔직히 말해서 알겠지? 내 팀원의 성장을 나처럼 맞추기 위해서 시간을 벌어주기 위해서 사이드를 가야 된다고. 알겠어? 상대를 확인하고 아군을 파악해야지 승리에 가까워진다. 파악하다.
어떤 일이나 대상의 내용이나 상황을 확실하게 이해하여 알다. 상대의 전력을 파악하고 카운터를 치는 방법. 바텀에는 세 가지 분류가 있다. 그래, 세 가지 게임을 이기는 방법이 있다고. 그 세 가지 방법 삐 알려주도록 할게. 자, 잠만, 뭐야? 자, 이쪽에만 괜찮은데? 자, 세 가지가 있다. 자, 일단 쇼부, 포킹, 한타 다 아는 거지? 쇼부부터 갈게. 대부분이 그랩 챔피언과 1위 챔피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들과 종합이 되는 것은 상당히 인파이터 원딜로 위험한 경우가 많다. 그렇기 때문에 거리를 주면 안 되는 것이 대부분인데 만일 주었을 경우 그대로 죽어버리는 것이다. 그렇게 이들에게 맞는 카운터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같은 쇼부로 받아친다. 두 번째, 거리를 주지 않고 상대한다. 세 번째, 애초에 라인전을 보지 않는다. 그래, 쇼부가 그냥 무조건 상대를 한 번에 족치는 거, 죽여버리는 거. 이것들의 카운터는 같은 쇼부 아니면 거리를 주지 않고 상대, 애초에 라인전을 보지 않는다. 이게 세 개의 카운터. 첫 번째 카운터 상을 선택하게 될 경우 무난. 가장 라인전을 무난하게 흘러가게 만들고 자신들도 쇼부를 보는 그런 종합이기 때문에 거리를 내주고 물리더라도 바로 죽지 않고서 상대를 역으로 따낼 수 있는 상황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래, 같은 쇼부를 선택했을 경우 첫 번째 카운터, 두 번째 카운터 거리를 주지 않고 상대한다. 애초에 상대에게 거리를 주지 않고 자신들만 공격한다는 마인드로 물리면 바로 죽는다는 리스크가 있으나 거리 조절만 진짜 잘할 수 있다면 첫 번째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이게 리스크가 있는 거리 조절의 카운터 방법, 쇼부에. 세 번째 상황을 선택하게 될 경우 리스크는 이건 항상 변동된다. 애초에 이들과 라인전을 해주지 않고 나중에 벌어질 한타를 더 생각하는 픽들을 해줌으로써 이들과 애초에 엮이지 않는다는 마인드로 카운터를 친다는 거지. 픽에 따라 가장 위험하거나 가장 쉬울 수가 있다. 1순위 쇼부, 2순위 포킹, 3순위 한타가 쇼부를 대처하는 방법이다. 상대가 동등해지거나 거리를 주어서는 안 된다. 뭔가 할 행동에 여지를 주면 안 된다는 거지. 그 다음에 포킹. 대부분이 딜 서포터와 유틸 챔피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면 이들과 종합되는 것은 이니시가 되면 장거리 포킹이 가능한 운딜로 장기적인 싸움을 할 경우 위험한 경우가 많다. 그래, 포킹이 카운터 과연 뭘까?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시간을 주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시간을 주면 줄수록 자신들의 라인전은 썩어갈 뿐인 것이다. 그렇기에 이들에게 맞는 카운터는 세 가지가 있다. 첫 번째, 더욱 강한 포킹이나 유틸로 받아친다. 그래, 더욱 세게 몰아붙이거나 유틸로 계속해서 우리 쪽에 보조로 만들라고, 무언가 무너질 수 없는 그런 벽을 만들어 주라고, 이런 포킹의 카운터로서. 두 번째, 그림류 챔피언을 픽한다. 그래, 그림류 챔피언을 한 번에 쇼부 보거나 아니면 세 번째, 이니시 챔피언을 픽을 한다. 그림류나 이니시랑 비슷한 말이긴 한데 이게 살짝 다름. 첫 번째 상황을 선택하게 될 경우 무난. 가장 라인전을 무난하게 흘러가게 만들고 자신들도 포킹이나 유틸이기 때문에 아무리 장기적인 싸움일지라도 이어가는 게 가능해진다. 서로가 막 슈팅 게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서로가 장기적으로 갈 수 있다고. 게다가 역으로 상대를 보내버릴 수도 있게 된다. 그래, 서로가 더 슈팅을 잘하는 쪽이 이기게 돼. 무조건 이렇게 더 강한 포킹을 유틸로 받아치게 되면. 두 번째 상황을 선택하게 될 경우 리스크 있음. 그림류 챔피언을 픽한다. 그림류 챔피언을 픽함으로써 상대가 포켓몬을 함부로 하지 못하게 압박을 넣는 자세가 필요하다. 라인전을 장기적으로 무슬려갈 수 있게 만든다. 상대가 무서워서 잘 나오지 못하게 되거든. 그림류 챔피언을 픽을 하게 되면. 더군다나 그림류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거슬린다면 잡아버리고서 그대로 굴릴 수가 있다. 첫 번째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하지만 이게 리스크가 있는 이유는 상대가 만약 거리 조절을 존나 잘하고 상대방이 오직 거리를 주지 않고 오로지 우리를 패기만 한다면 더 위험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거지. 세 번째, 이니시 챔피언을 픽을 한다. 리스크도 이것도 변동이 된다. 이니시 챔피언을 픽함으로써 상대에게 거리적 압박감을 선사해준다. 상대가 실책으로 거리를 내주는 순간 잡아버릴 수 있기에 상대가 완전히 포킹을 할 수 없게 만든다. 그래, 이게 어떤 챔피언에 따라서 리스크가 항상 변동이 된다고. 이것은 픽에 따라 가장 위험하거나 가장 쉬울 수가 있다. 1순위 포킹, 2순위 쇼부, 3순위 한타. 상대와 동등해지거나 포킹을 하게 놔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 한타.
대부분이 작정하고 한타 챔피언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과 종합되는 것은 후반을 바라보는 원딜 챔피언이거나 자신 원딜의 약점을 보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픽이 대부분인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을 아마도 라인전을 무난히 넘기고 한타를 집어삼킬 생각만을 하고 있기에 라인전에 죽여 놓아야 한다. 이들에게 맞는 카운터는 세 가지겠다. 그래, 이런 한타를 보는 그런 종합들은 한타만 볼 생각으로 라인전을 하지 않아. 그래서 이때 라인전 때 죽여놔야 돼. 한타로 넘어가는 순간 이 새끼들이 무슨 환상의 종합을 보여줄지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우리들은 이 새끼들을, 이 한타 종합을 라인전 때 죽여놔야 된다. 첫 번째, 똑같이 후반을 바라보는 라인전. 두 번째, 완벽한 쇼부를 보는 라인전. 세 번째, 끊임없는 견제를 하는 라인전. 세 번째 사항을 선택하게 될 경우 무난. 상대도 후반을 바라보며 자신도 후반을 바라보기에 서로가 그저 초반에는 그저 상체 싸움이 되어버린다. 그리고 누가 더 싸움을 잘하는지가 되기에 라인전은 이제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대신 중후반부터 일어난 한타에서 실력을 발휘해야 될 뿐이야. 그래, 한 7라인전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는 후반에 한타에서 실력을 발휘하는 경우가 되겠지. 이렇게 서로가 후반을 바라보는 종합이라면. 그렇기에 이 선택지는 정말로 한타가 자신 있는 경우면 한다. 두 번째, 완전히 초반을 보는 라인전, 리스크 있음. 상대가 후반을 바라보지 못하게 중간에서 컷한다는 느낌으로 이들이 버티는 픽을 했다면 그에 맞는 추블 픽을 골라줌으로써 상대를 버티지 못하게 만들고 완전히 죽여놓는다. 이게 필요해. 이게 이렇게 쇼브로 상대를 죽여놓을 수도 있단 말이야. 한타를 애초에 후반을 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으로. 이렇게 되면 후반에 가라도 첫 번째 상황보다 더 나은 상황을 이끌어낼 수가 있다. 왜냐? 우리가 쇼브로 완전히 죽여놓았기 때문에 상대는 이미 유리대포 두 마리란 말이야. 그래서 상대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된다고. 세 번째 상황, 끊임없는 견제를 하는 라인전. 세 번째 상황을 선택하게 될 경우 리스크는 변동된다. 쇼버와 같은 목표로 후반을 바라보지 못하게 중간에서 커트한다는 마인드는 맞지만 견제로 죽이는 것이기 때문에 스킬샷이 존나 좋고 슈팅이 존나 잘해야 돼. 상대가 뷰틸로 한타를 한 생각을 한다면 살짝 문제가 될 수도 있다. 하지만 아무리 견제를 해도 그런 상황이 온다면 어떻게든 우리의 견제 종합에 맞서 계속해서 그저 견제할 뿐이라는 것이다. 이들은 이게 위험한 이유가 상대가 유틸로 후반 한타를 보는 종합이라면 이들이 계속 견제를 하더라도 유지력으로 커버를 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을 죽일 수가 없게 될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싶다는 거지. 그렇기에 이것은 픽에 따라 위험하거나 가장 쉬울 수가 있다. 1순위 한타, 2순위 쇼부, 3순위 포킹. 상대가 동등해지거나 후반을 가게 절대로 놔두지 않아야 된다. 그것을 알아야 된다. 이런 상대를 만났을 때 이게 상대의 종합에 따라 카운터를 치는 방법이라는 거지. 너희도 맞출 수 있다. 상대의 종합에 따라. 알겠어? 그에 맞는 대응법은 많으며 가장 최선책을 찾아야 한다. 모든 픽은 정해져 있지 않고 항상 달라지는 것이 바텀 라인전이다. 항상 시너지가 달라지기에 우리는 항상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렇기에 전략적으로 달려들어야 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없다면 자신의 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다고 볼 수가 있다. 상대를 이기는 방법은 넘쳐나더라도 여기서 제일 상대를 죽이기 쉬운 것을 찾아내어 적응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바텀을 어떻게든 이겨야 한다는 것이다. 바텀을 어떻게든 찐누르고 이겨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항상 우리가 찢어버려야 한다는 것이다. 절대로 하나만을 해서는 안 되며 고집을 부려서도 안 된다. 그러면 병신 같은 그런 유저 원딜 해지 도구련이 될 뿐이라는 것이다. 고집을 부려서는 절대로 안 된다. 그저 자존심을 버리고 그에 맞는 대응만을 하라. 그게 바텀을 이기는 방법이다. 솔직히 말해서. 이런 것을 하는 순간 라인전을 이길 마음, 솔직히 상대방이 어떤 조합이든 간에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한다면 솔직히 라인전을 이길 마음이 없다는 것, 그런 것을 나타낸다는 것이다. 상대의 정보가 이미 나와 있는데도 자체 카운터픽을 박아버린 이건 뭐 진짜 이길 마음이 없다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다. 상대가 정보가 나와 있으면 그것을 카운터를 치고 이길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런 것 하나 없이 지금 현재 상황에서 아 나 이거 꼴림 하고서 유미를 박아버리는 도대체 라인전을 어떻게 이기라는 것인가? 유티 서포터들 있잖아. 유미 말고 제발 카르마 하면 안 돼? 카르마가 진짜 좋은 챔피언 같거든. 카르마 제발 해줘.
라인전을 어떻게 이기는 것인가? 원딜의 고통은 어떻게 감내하는 것인가? 그렇게 카운터빅을 박아버리면 원딜의 실력을 내뿜을 수 없게 될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얼마나 원딜이 고통받을지 너희는 예상할 수 있냔 말이다 진짜. 그렇게 해서 라인전 정말 이길 수 있느냐? 그렇게 해서 정말 게임에 패배하게 되면 감당할 자신이 있냔 말이다. 자신의 재미보다 더 중요한 것이 인게임 내 승패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어. 나는 장담해. 인게임 내 승패라고. 이기면 즐겁잖아. 지면 슬프고. 그래서 무조건 이겨야 된다고. 그렇기에 지금부터라도 상대의 정보가 명확히 나오게 된다면 그것에 따라 가장 최우선책을 찾아서 픽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가장 리스크가 없으면 위험을 감수하지 않아도 되는 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 가장 완벽한 픽을 하라는 소리지. 가장 완벽한 픽을 해서 상대를 압살하고 지배해버리라고. 상대를 죽여놓으라고 그냥. 반 죽인다는 마인드로 항상 해야 된다고 바텀라인전은 알겠지? 그렇게 해서 어떤 상황이 오더라도 게임을 승리로 이끌어가게 만들어야 된다는 것이다. 바텀은 다른 라인들과 다르게 픽창부터 설계가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다. 그리고 진짜 잘하는 원딜들은 픽창부터 설계를 하며 들어가며 판을 짜고 들어가야 있다는 거야. 내가 어떤 픽을 해서 상대를 죽여놓을지 그것을 머릿속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근데 너희 도구류는 너희 서포터들은 어떤데? 너희 서포터들도 솔직히 할 수 있잖아. 그러니까 원딜이 하는 만큼만 제발 생각하면서 픽을 해달라고. 유미 같은 병신픽 말고 제발 내가 부탁할게. 그냥 뭐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카르마 박아. 카르마가 진짜 완벽한 밸런스 픽이니까. 알겠지? 가장 최선의 카운터 픽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상대를 완벽하게 짓눌러야 된다는 거 이제 알겠지? 아군과도 시너지가 나면서 상대를 짓누르는 픽을 찾아야 된다. 픽을 할 때도 카운터라고 해서 아무렇게나 박아서는 안 된다. 분명히 카운터가 맞긴 맞으면 그것을 정말로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가 그것을 봐야 된다. 그것을 보지 않으면 그냥 문제가 될 수도 있다. 그냥 유빈이 자크 서포터를 박아버려도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소리이다. 분명히 유미의 카운터가 자크 서포터가 맞긴 하지만 그런 자크 서포터가 날뛰기 위해서는 상대를 1번 시켰을 때 정말 폭딜이 필요한 원딜 챔피언이 필요하다고 볼 수가 있다. 근데 그런 폭딜 챔피언이 아니고 딜이 약한 11일 그런 병신같은 원딜 챔피언을 골랐다고 해보자. 그런데 거기서 우리 원딜이 11일인 경우 그대로 바텀이 폭망해 되어버린다. 자크가 아무리 유미를 에어본 시키고 각을 다 만들어 놓아도 딜이 나오지가 않는 것이다. 그러니까 자크를 픽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 무언가 폭딜이 나오는 그런 원딜 챔피언들과 해야 된다고. 루시안, 카이사, 드레이븐, 칼리스타 그런 것들 존나 한 번에 조져버리는 것들 조져버릴 수 있는 그런 원딜 챔피언들과 해야 진짜 유미를 카운터 칠 수 있는 픽을 하는 것이라고. 그렇기에 11회란 그렇게 완벽한 카운터를 치는 것으로 상대를 죽여놔야 된다고. 알겠지? 그런 픽을 해야 된다고. 상대도 죽여놓으면서 우리 원딜과도 시너지가 나는 픽을 해야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아무리 픽을 잘해봤자 의미가 없다.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다. 11회는 챔피언 자체가 초반에는 정말로 딜이 없는 챔피언이어서 상대를 잡을 수가 없다. 그래 11일은 솔직히 존버 챔피언인데 상대를 솔직히 잡을 수가 없어 라인전 내내. 그러나 자크 소프트다가 루시안이었다면 어떻겠나. 상대 유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는가밖에 못하는 것이다. 그래 루시안 자크 존나 세잖아. 듣기만 해도 니네 살이 떨리고 온몸이 떨리잖아. 그렇게 상대 유미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죽는 것밖에 못하는 것이다. 아무것도 못하고 영심력을 하고서 팀에게 욕을 먹어서 멘탈이 나가는 것이다. 그래 상대 멘탈을 나가게 하는 것 그것도 중요하다. 또한 바텀픽이 중요한 이유가 있는데 대부분 상체들은 바텀을 아예 모르기에 아무렇게나 KD를 보고서 비난을 하기 마련이다. 그래 그렇게 욕을 아무것도 모르고 비난을 하기 마련이라고. 그렇기에 여기서는 상대의 멘탈을 터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상대를 또 반죽에 놓으면 상대의 멘탈을 터뜨릴 수 있다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고. 상대를 죽여놓으면. 알겠지? 상대를 죽여놓으면 그 상대가 팀한테 자신의 상황도 모르면서 욕을 먹은 것으로 상대의 멘탈을 부시는 행위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게 상대의 멘탈을 터뜨릴 수 있다는 가능성도 존재한다. 상대를 완전히 죽여놓고서 팀원들에게 끊임없는 비난을 받게 만들고서 멘탈까지 나가게 만들고 게임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이다. 그런 완벽한 설계가 필요하다고. 픽을 할 때. 알겠지? 상대를 완벽히 죽이는 것으로
그렇게 상대가 팀에게 욕을 먹게 만들어서 멘탈까지 나가게 만들고 결국에는 게임을 하지 않게 만드는 것. 그것이 필요하다고. 이렇게 되면 게임을 한 명이 안 하게 되는 것으로 더욱 순조롭게 4대5 게임으로 게임이 손쉽게 진행이 되는 것이다. 그러면 게임 이기기가 더 쉬워져. 인게임 내에서 승패가 더 쉽게 갈리게 된다고. 이 점을 노려서라도 그때그때 상황에 맞는 아군과 완벽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러한 픽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한 픽이 정말로 중요하다. 아군과 시너지를 낼 수 있는 그런 픽. 상체랑 시너지를 내지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항상 원딜과 시너지를 낼 생각을 하라고. 상체를 뭐하러 신경 쓰냐고. 서포터가. 항상 우리가 너희들과 보좌시켜야 할 것은 항상 원딜 왕자님인데 뭐하러 상체를 보냐고. 자신의 챔피언을 다룰 수 있을지 없을지가 달린 커다란 문제인 것이다. 또한 이것이 내가 픽한 챔피언의 포인트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을지 없을지를 결정하는 아주 커다란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얼마나 엄청난 문제인데 내가 이 픽을 한 이유가 있게 만드냐 없게 만드냐 그것을 또한 만들어 준다고. 이 완벽한 픽을, 완벽한 카운터 픽과 아군과 시너지가 나는 픽은 알겠어. 그러니까 제발 완벽한 픽을 해달라고. 완벽한 카운터 픽. 그렇기 때문에 상대를 보고 아군을 보고 항상 생각을 하며 픽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 나는 말해주고 싶어. 너희 서포터들도 솔직히 생각이 있잖아. 너희도 인간이잖아. 그러니까 판단할 수가 있잖아. 그러니까 항상 생각을 하며 픽을 할 수가 있어야 된다고. 어떤 것을 해야 아군과 시너지를 내면서 상대방 텀을 완전히 죽여놓을 수 있을까 하고 항상 생각해야 된다고. 그렇게 원딜과 모라일체가 되어야 된다고. 아군과 시너지를 내는 것이 모라일체. 알겠지? 그리고 항상 상대를 죽여놓는다는 그 마인드가 원딜과 통해야 돼. 통해야지만 항상 상대를 짓누르고 압살하고 순회공을 다닐 수 있게 된다. 그거를 말해주고 싶었다. 하고 피청에서 끊임없이 미리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계속 돌려라. 계속 돌리기 바랄게 진짜. 계속 돌려보며 가장 최적의 픽을 찾아 항상 픽을 하는 것이다. 바텀은 실력 게임이 아닌 전략 게임이라는 것을 사실을 머릿속에 박아두고서 항상 자신의 실력이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 완벽한 픽을 하라. 완벽한 픽을 해서 상대를 죽여버려라. 그거를 말해주고 싶었다. 완벽한 픽. 아군과 시너지가 나는 픽. 상대를 완벽히 카운터 치는 픽. 그런 치기를 계속해서 머릿속에서 픽청해서 시뮬레이션 돌려서 찾고 픽을 해라. 아니냐 모르겠으면 그냥 카르마를 픽해라. 카르마가 진짜 완벽한 챔피언이기 때문에. 그래, 내 자신의 실력이 온전히 발휘되기 위해서는 픽에도 모든 것이 결정되는 사실을 깨닫길 바래. 진짜로. 알겠지? 상대를 짓누르지 못하면 그만큼 승리에서 멀어지게 된다고. 그만큼 승리에서 멀어져서 패배에 가까워지게 된다고. 알겠어? 짓누르지 못한다면 더욱 강력한 걸로 대응하며 상대가 아무것도 아니게 만들라. 아니 모르겠으면 그냥 네가 듀오하는 원딜한테 물어봐. 지금 어떤 픽을 해야 당신과 시너지가 나면서 상대를 짓누르고 바텀을 부실 수 있을까요? 이렇게 정정하게 물어보면 원딜도 같이 생각해주기 때문에 완벽한 픽을 찾을 수 있다고. 그렇기 때문에 모르겠다면 선택지가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카르마를 그냥 픽하거나 두 번째는 원딜에게도 미리 정중하게 물어봐서 원딜 또한 완벽한 픽을 같이 찾게 만들라고. 알겠지? 모르겠으면 그냥 물어서 같이 찾자고 말하라고. 그냥 자존심 계속 세울 필요가 없다고. 알겠지? 자존심 세워도 뭐 할 건데? 너희는 게임을 이겨야 되는데 자존심 때문에 게임을 지면 그만큼 억울한 게 있겠어? 그만큼 족같은 게 있겠냐고 씨발. 그렇게 완벽한 게임을 항상 만들 수 있도록 하라. 너희의 완벽한 픽이 바텀의 승리에 좌우지간하기 때문에 너희가 정말로 완벽한 픽, 완벽한 최상의 픽을 해야 된다는 것이다. 완벽한 아군과 시너지가 나는 픽 또한 완벽히 상대를 짓누를 수 있는 카운터 픽, 그런 픽을 해야 된다. 알겠지? 그런 픽을 하는 자만이 정말로 고수라고 할 수가 있다. 나는 그렇게 생각한다. 항상 완벽한 픽을 찾을 수 있는 그런 정말 완벽한 바텀 라이너가 되어야지만 최고의 왕자가 되고 완벽한 참 서포터가 될 수 있다는 소리다. 나는 그것을 말해주고 싶었다.